예,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말 6월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잘 해서 또 여러분들의 학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예,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전기전자의 부품의 이해, 그리고 전기전자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하였습니다. 오늘은 자동화 이해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제 10강입니다. 제 10강 자동화의 이해에 관해서 교과서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동화에 관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화란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토메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오토메이션. 요즘 우리의 생활이 모든 영역에서 자동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우선 자동화를 알기 위해서는 자동 제어에 관해서 알아보고 그 종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제어란 뜻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색깔을 좀 바꿔서요. 자동 제어란 기계나 장치 등이 정해진 조건의 값에 맞게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자동 제어라고 얘기하죠. 그 종류는 시퀀스 제어, 그 다음에 피드백 제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자, 우선 먼저 시퀀스 제어란 것은 순서, 그 시퀀스는 순서를 말하죠. 시퀀스 순서를 말합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는 제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드백 제어란 것은 목표 값이 있습니다. 목표 값을 유지시키기 위해 온도, 높이 등의 값을 센싱, 측정하는 이런 제어를 말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그 사용 예를 함께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자동 제어의 첫 번째인 시퀀스 제어입니다. 시퀀스는 뭐라고 그랬죠? 시퀀스는 순서라고 했습니다. 순서. 어떤 순서를 정해놓고 그 순서에 따라서 온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제어를 해서 목표 결과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제어를 시퀀스 제어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인 것이 전기 세탁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세탁 순서에 따라서 스위치를 ON 시켜놓으면 1시간 지난 뒤에 깨끗한 세탁물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것이 시퀀스 제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기 세탁기. 그 다음에 전기 밥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쌀을 잘 씻어서 적당하게 물을 부은 다음 뚜껑을 닫고 스위치를 ON 하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맛있는 밥이 나오죠. 마찬가지 순서에 따라 제어된 시퀀스 제어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죠. 1층에 타서 자기가 목표하는 층 수를 누릅니다. 선생님은 16층에 사는데 16층을 누르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 즉 16층에 닿아서 문을 열어주는 그 결과지에 도달을 할 수가 있죠. 에스컬레이터, 발전소 등 이렇게 정해진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서 제어되는 자동 제어 형태를 시퀀스 제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시퀀스 제어의 사례를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동 제어의 두 번째, 이번에는 피드백 제어입니다.
자, 피드백 제어라는 것은 반드시 목표치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목표값을 두고 그 목표값을 유지시키기 위해 온도나 높이 등의 값을 센싱 또는 측정하는 이러한 제어를 우리가 피드백 제어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이 좀 어렵죠? 그래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제어는 화장실 변기의 물높이 유지, 공기청정기, 난방장치, 전기냉장고. 자, 이것은 예를 들면 전기냉장고는 냉장실은 4도씨, 냉동실은 영하 40도씨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 놓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신선한 공기가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죠. 난방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실내 온도를 26도에 맞추기 위해서 기계들이 부지런히 동작을 하죠.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실내 공기의 청정 상태를 퍼센트로 나타내어서 그 목표값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기계가 움직이죠. 화장실 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높이도 한번 물을 내리고 나면 그 목표되는 수위까지 물이 이렇게 수도가 열려서 차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제어를 아까 시퀀스 제어와 비교해서 피드백 제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말고사 때 이렇게 자동 제어의 종류인 시퀀스 제어와 피드백 제어의 예를 제시를 했을 때 그것이 시퀀스 제어인지 아니면 목표값을 도달하기 위한 피드백 제어인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 제어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동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화는 쌤이 아까 영어로 적었는데요. 오토메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오토메이션. 그래서 기계가 움직일 때 사람의 힘이 아닌 기계, 전기, 전자적 조작에 의해 스스로 작동하는 것으로 자동 제어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그리고 안전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혜택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죠. 그래서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자동화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통과할 때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하이패스 시설 자동화죠. 그래서 달리는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과를 해도 요금이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이런 시스템 여러분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호등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파란불, 빨간불, 그 다음에 주황등으로 교통 신호를 제어하는 이런 장치 자동화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하철 개찰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카드에 있는 정보를 인식을 해서 요금이 부과되고 그 결과를 은행이나 개인의 통장으로 차감되는 이러한 장치, 이런 자동화의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동화의 사례는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자동화는 특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공장 자동화. 공장 자동화는 FA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팩토리 오토메이션, 공장 자동화. 예를 들면 무인 공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무인 공장. 사람의 수를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로봇이나 이런 자동화 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몇몇 사람만 거주하면서 공장 시스템을 가동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공장 자동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사무 자동화죠. 그래서 오피스 오토메이션. 예를 들면 3D 설계,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화하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이나 이러한 그 시스템을 사무 자동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도 자동화의 사례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온갖 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사물 인터넷,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바깥에서 보일러를 켠다든지, 그죠? 겨울철에 미리 방을 따뜻하게 해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밥을 짓게 한다든지, 청소를 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홈 오토메이션, 가정 자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자동화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화는 자동 제어와 그리고 자동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자동 제어는 선생님이 그 순서에 따라서 제어가 되는 시퀀스 제어, 그다음 목표치가 있는 피드백 제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요것 제어와 그다음에 자동화의 사례,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